마지막 단원 정비례와 반비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단원에서는 정비례 그래프랑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는 법, 그리고 그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정비례랑 반비례라는 말은 아실 것 같은데, 정비례라는 말은 x가 이런 식으로 커진다면, 그러니까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y도 똑같이 2배, 이렇게 같은 비율로 커지는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하고, 반비례는 x가 2배, 3배로 늘어나면 y는 이번에는 반대로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줄어들어요. 근데 x가 정확히 늘어난 배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x가 2배가 된다면 y는 2분의 1배가 되는 관계, x가 3배가 된다면 y는 3분의 1배가 되는 관계,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를 좌표평면이 어떻게 그리는지를 배울 건데, 이제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서 조금 생소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하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함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x에 특정한 어떤 값을 집어넣어요. 입력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y 값이 하나가 도출되는 관계, 이런 관계에 있는 x, y가 있다면 이때 y를 x의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런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 보셨을 거예요. 어떤 숫자를 이 통에 넣으면 곱하기 2가 돼서 밖으로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x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숫자에 2를 넣었다고 해볼까요? 그럼 2가 통 안에 들어가면서 곱하기 2가 되니까 4가 되어서 나오겠죠? 이런 관계를 함수 관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x가 2일 때 곱하기 2를 해서 y가 4가 나오는 거. 여기에 3을 집어넣으면 y는 이번엔 6이 나오겠죠? 이렇게 x에 어떤 값을, 어떤 계산을 더해서 y의 값을 하나 도출할 수 있을 때 그 관계를 함수 관계라고 해요. 사실 함수 관계라는 거는 나중에 배울 때는 꼭 어떤 특정한 관계식이 성립해야 함수가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배우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x를 이 통 안에 집어넣어서 y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림에서도 예를 들어서 x에 2를 집어넣었다고 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3을 더하면 y가 된다 했네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나누기 2를 하면 1이 될 거고, 더하기 3을 하면 4가 될 거니까 4가 되어서 나오겠네요. 이런 관계를 결국에 함수 관계라고 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뭐냐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함수라는 거는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떤 조작을 해서 y를 값을 하나 얻어냈어요. 그러면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y가 나오는지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통에 있는 함수를 볼게요. 첫 번째 통에 있는 이 함수, x에 2를 집어넣으면 y는 4가 되죠. x에 3을 집어넣으면 y는 6이 돼요. x에 4를 집어넣으면 y는 8이 돼요. 이 첫 번째 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쓸 수 있겠죠. 5를 집어넣으면 10이 될 거고, 굳이 정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2분의 3 이런 값을 집어넣는다면 3이 될 거고, 이런 순서상을 무제한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겠죠. x에 여러 가지 값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x, y의 순서상들을 우리가 배웠던 좌표평면 위에 표시해보는 거예요. 좌표평면을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y가 4가 나오는 거. 즉 2,4라는 점을 여기에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x에 3을 넣으면 y가 6이 된다고 했네요. 이런 식으로 3,6이라는 점도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거고, 4를 집어넣으면 8이 되니까 4,8이라는 점도 이렇게 찍어볼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점이 굉장히 많이 찍히겠죠. 여기 5,10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또 더 작게 2를 집어넣은 다음에 1,2 이런 식으로 찍혀 있을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점들이 찍힐 거고, 그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한 거. 사실 이 모든 직선 위에 있는, 지금 직선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x랑 y의 순서상에 대응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에 대응하는 x, y의 순서상을 찾아서 그 순서상을 전부 다 좌표 평면 위에 표시한 것, 그래서 연결한 것, 그것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했는데 사실 너무 이제 이거를 꼭 필기를 하시고 막 너무 외워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함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함수가 무엇이고,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x, y의 모든 수서상들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정비례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y는 ax라는 식이 있네요. 이거는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a만큼을 곱해서 그대로 y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함수 관계라는 말이니까 방금 배웠던 이런 느낌으로 모든 수서상들을 찾아서 좌표 평면 위에 표시를 해주면 그게 요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리시고, y는 ax 형태라고 했는데 a가 지금 양수래요. 그러니까 변하는 숫자는 지금 x랑 y가 변하는 거고, a는 고정된 어떤 상수인데 이때 a가 양수래요. 그럼 x에다 어떤 양수 a를 곱해서 y를 만드는 방식인 거죠. 이걸 정비례 그래프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 y는 ax라는 식에서 x에 1, 2, 3을 집어넣으면 y는 a, 2a, 3a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x가 3배 늘어나면 y도 3배 늘어났고, x가 2배 늘어나면 y도 2배 늘어나는 관계, 정비례 관계에 있는 그래프예요. 개형을 먼저 그려본다고 하면 이렇게 예쁘게 직선을 그려주시고, 이거의 특징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직선 형태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나는 사분면이 여기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을 지나고 있네요. 그리고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형태의 직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를 정리를 해보면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고, 제 1사분면과 제 3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을 지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봐보면 y는 ax인데 이때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x가 플러스면 y는 양수의 어떤 양수를 곱해서 만드는 거니까 무조건 양수. x가 어떤 음수면 음수의 어떤 양수 a를 곱한 거니까 y도 음수. 결국에 어떤 x를 집어넣든 어떤 x를 집어넣든 그놈의 부호와 y의 부호는
결국에 같아야 하니까 x좌표, y좌표가 모두 플러스인 1, 4분면과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마이너스인 3, 4분면을 이렇게 지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0을 집어넣으면 x에 0을 집어넣으면 y도 0이 되니까 0에다 a를 곱해도 어차피 0이죠. 이 0,0이라는 원점을 항상 지납니다. a가 어떤 값인지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x의 어떤 양수 a를 곱해서 y를 만들잖아요. 그럼 x가 커지면 y도 당연히 커지겠죠. 곱해진 수가 커지는 거니까. 일정한 숫자 a에 어떤 x를 곱해서 y를 만드는 건데 x가 커지면 당연히 y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앞에 붙어있는 이 a가 음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x가 늘어나면 y는 반대로 작아지겠죠? x에 어떤 음수를 곱하는 거니까. 개형을 먼저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y는 ax 그래프가 될 거고 a는 음수일 때예요. 이때는. 그러면 이번에는 특징 보니까 어때요? 2, 4분면이랑 4, 4분면을 일단 지나고 있죠. 이것도 지금 a가 음수잖아요. 그럼 x에다 양수를 집어넣으면 y는 음수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a가 음수니까 x에 음수를 집어넣으면 y는 양수가 나올 거예요. y는 둘을 곱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플러스가 나오는 2, 4분면과 x가 플러스일 때 y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4, 4분면을 지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원점을 항상 지나게 됩니다. x에 0을 집어넣으면 a의 값과 관계없이 y는 항상 0이 되니까요. 그래서 특징을 정리해보면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고 제 2, 4분면과 제 4, 4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a가 음수니까 x가 증가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y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도 2번도 잠깐만 생각해보면 y는 ax, x의 값에 어떤 음수를 곱해서 y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x가 커지면 어떤 더 마이너스 뒤에 붙어있는 이 숫자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곱해지는 숫자가 커지면. 그러면 실제 값으로는 y가 더 작아지는 게 되겠네요. 음수는 마이너스 뒤에 붙어있는 이 숫자가 클수록 실제로는 작은 숫자인 거니까요. 이제 나중에 a의 실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2번에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때도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a를 기울기라고 한다. 절대값 a의 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2번을 먼저 하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볼게요. 2번 정의역이 다음과 같을 때 함수 y는 2x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돼 있네요. 정의역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대입할 수 있는 이라고 쓸게요. x에 대입할 수 있는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x에 이 나와 있는 7개의 숫자들만 넣어보라 라는 말이고, 2번은 수 전체의 모임이라고 돼 있으니까 x가 모든 숫자일 때, 그러니까 x가 뭐 1부터 2, 3, 이 사이에 있는 뭐 2분의 1, 또 다른 숫자들도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걸 쭉 다 집어넣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말이에요. 그럼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마이너스 3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 지금 관계가 y는 2x라고 돼 있으니까 x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2를 집어넣는 건 2를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이 점을 먼저 표시를 할게요.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값이 어떻게 나와요? 이때는 y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럼 이 점도 여기에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올 거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올 거니까 1, 2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올 거니까 2, 4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3을 집어넣으면 6이 나올 거니까 3, 6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점을 6개 찍어주시면 7개 찍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x에 대한 것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2번 수 전체의 모임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점이 뚝뚝 끊기는 게 아니고 위에서 봤던 이런 직선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점 몇 개만 찾아서 점 2개만 있으면 제가 이어서 직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점 몇 개만 일단 간단하게 표시하고 그것들을 직선으로 이어서 이번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y는 2x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0,0이라는 점을 지날 거예요. x에 0을 집어넣으면 y는 0이니까 2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y는 2가 될 거예요. 그럼 1,2라는 점을 이렇게 찍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다면 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이렇게 찍고 2개만 더 해볼까요?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죠. 그럼 2, 4라는 점을 이렇게 표시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직선으로. 좀 예쁘게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가 좀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y는 2x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수 전체의 모임에서. 이 직선은 사실 제가 여기 끝까지 그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무한하게 이어지는 형태의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그림 보시면 지금 y는 ax 꼴에서 a가 양수인 그래프인 거죠. 왜냐면 a가 지금 2인 거니까. 어때요? 이거랑 비슷한 형태가 나오네요.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고 있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고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는 형태의 직선이 되겠네요.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좌표평면에 점만 제대로 표시해 주시고 수 전체의 모임에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그 점들을 이어서 직선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넘어갔던 이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a를 기울기라고 하고 절대값 a의 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a는 당연히 앞에 붙어있는 이 a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 있는 이 a, 이거를 기울기라고 부른대요. 직선이 얼마나 기울어졌냐, 그거 할 때 그 기울기겠죠. 그럼 절대값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a가 마이너스 2일 때와 a가 마이너스 3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이 네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좀 작게 그리겠습니다. 일단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0,0 지날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을 3개를 찍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런 직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때는 0,0은 당연히 지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저 같은 평면에 그려볼게요. 비교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힐 거고, 원점은 지날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개의 점을 이어주시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3x 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빨간색이랑 파란색 비교해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y축에 더 붙어있는 형태죠? 파란색보다. 그러면 얘네 둘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2는 2고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네요.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이 결국에 절대값이 더 큰 거죠. 그때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더 y축에 가까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y는 a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 앞에 붙어있는 a라는 숫자에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y축에 가깝다. 이 말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가 절대값이 클수록 y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정도가 더 가파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감소하는 경우의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감소하는 경우에서만 봐볼게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보다 마이너스 3일 때 똑같은 x를 넣더라도 y가 감소하는 속도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3을 곱했을 때 y가 감소하는 정도가 더 빨라요. 결국에 그래프가 더 가파르게 그려진다는 소리고, 그 말은 y축에 점점 더 붙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양수일 때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빠르게 그려보면 y는 e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이런 형태. y는 3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2를 집어넣으면 1,3을 지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이런 형태로 y는 2x, y는 3x 이렇게. 지금도 똑같죠? 3x 그래프가 y축에 더 가깝게 붙어있네요. 근데 이렇게 3x라는 그래프가 y축에 더 가깝게 붙는 이유는 똑같은 x를 집어넣어도 y가 증가하는 속도가 얘가 훨씬 빠르니까 그래요. 3을 곱하는 거랑 2를 곱하는 거랑 당연히 3을 곱하는 게 훨씬 빨리 커지겠죠, y값이. 그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가팔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리고 임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 이 주황 색깔 그래프랑 초록 색깔 그래프를 이렇게 줬어요. 이게 y는 bx고 이게 y는 ax라고 했어요. 그러면 a랑 b 중에는 뭐가 더 크냐 라고 했을 때 b가 더 크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b가 y축에 더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라서 a와 b는 둘 다 양수가 되니까. 그럼 반대로 음수일 때는 이렇게 y는 bx의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y는 ax의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때 a랑 b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하면 이번에는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얘가 더 y축에 가깝게 붙어 있네요. 이 초록 색깔 그래프보다. 그러면 절대값 자체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둘 다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니까 둘 다 음수인 거죠. 그러면 절대값이 더 크다는 말은 음수인데 절대값이 더 크다는 말은 실제 값으로는 더 작다는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그래서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뭐가 더 y축에 가까운지 찾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 크기를 비교할 때는 음수일 때는 절대값의 대소와 실제 대소가 반대가 된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만 주고 x 앞에 붙어있는 이 계수의 대소를 비교해라 라고 하면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그다음 반비례 그래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y는 x분의 a 라는 식이 있네요. 함수이겠죠.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고 특징을 설명하라 라고 돼 있네요. 1번과 다른 점은 1번의 그래프는 x에다 어떤 a를 곱해서 y를 만드는 형태였고 3번은 a에다가 어떤 x를 나눠서 y를 만드는 형태네요. 이런 거를 반비례 관계라고 부릅니다. x가 커지면 y는 반대로 작아지겠죠. 근데 x가 작아지면 y는 반대로 커지겠죠. 똑같은 숫자를 x라는 수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이번에도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눠져 있는데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리시고 반비례 그래프는 모양이 이렇게 돼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이게 y는 x분의 a 그래프입니다. a가 양수일 때. 특징을 조금 봐보면 이번에도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x가 지금 증가할 때 y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네요. 3사분면에서도 똑같죠?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있네요. x가 이렇게 점점 커짐에 따라서 y가 엄청나게 작아지죠. 0에 가까워지죠. x가 반대로 엄청나게 작아지면 y는 지금 엄청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래프는 제 1사분면과 제 3사분면을 지납니다. 그리고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이번에는 감소합니다. 일사분면과 삼사분면을 지나는 이유는 이번에도 이런 꼴이죠. 어떤 양수 a를 x로 나눈 거예요. 그럼 x가 플러스면 어떤 양수를 양수로 나눈 거니까 y도 플러스. x가 마이너스면 어떤 양수를 음수로 나눈 거니까 y도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에 x와 y의 부호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점들은 x와 y의 부호가 같은 일사분면과 삼사분면 위에 찍힐 거고, 그거를 연결한 그래프도 결국에 일사분면과 삼사분면 위에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이번에는 반대로 이사분면과 사사분면을 지나게 되겠죠. 얘네의 개형도 한번 그려볼게요. 모양은 똑같지만 이렇게 이사분면과 사사분면을 지나는 형태예요. 이번에는 y는 x분의 a, a가 음수일 때. 얘네도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사분면과 사사분면을 지나게 될 거고, 이번에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x가 증가할 때 y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a가 음수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2번을 잠깐 봐보면 y는 x분의 a, a가 음수일 때 x가 커지면 y가 커진다는 말은, 이제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3 같은 거 봐볼까요? x에 1을 넣어보고 3을 넣어볼게요. x에 1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3, x에 3을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x가 커질 때 y도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결국에 어떤 음수는 더 큰 수로 나눌수록 더 큰 값이 되는 거죠.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어떤 양수를 더 작은 값으로 나눠야지 y가 커지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형태가 되었지만, 이때는 어떤 음수를 더 큰 수로 나눠야 실제 y값은 더 커지니까 이번에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그래프의 모양과 이 그래프의 모양은 완전히 똑같겠죠. 여기서도 똑같고요. 이 곡선과 이 곡선의 모양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방향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도 절대값 a가 작을수록 좌표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4번에서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보고 얘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정의역이 다음과 같을 때 함수 y는 x분의 6의 그래프를 그려라. 얘도 아까 정의역 설명했죠? 1번은 이 값들만 집어넣어서 점을 찍어주시면 될 거고, 수 전체의 모임에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연결해야 되니까 사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일단 1번부터 가볼게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 식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6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먼저 찍어줄게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 점도 찍어주시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이렇게 찍어주시고, 0을 집어넣으면
0을 이 식에 집어넣으면 y는 어떻게 돼요? 어떤 6이라는 숫자를 0으로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죠. 그래서 0일 때 y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좌표 평면 위에 표시할 수도 없습니다. y가 정의되지 않는 숫자니까. 그래서 0은 넘어가고 1을 넣어본다고 하면 1, 6을 지나겠죠. 이쯤에 6을 이렇게 찍어볼게요. 2를 넣는다고 하면 2, 3을 지나게 되겠죠. 조금 비율이 안 맞는데 실제 그리면 좀 맞춰서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을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3,2를 지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점들만 표시해 주시면 돼요. 1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x들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0은 정의되지, y가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제외하고 이 6개의 점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수 전체의 모임에서는 이렇게 점들을 찍은 걸 곡선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형태가 나오도록. 그럼 점을 먼저 찍어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1, 6 이런 점들을 지날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 점도 지날 거고 왼쪽이랑 사실 똑같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런 점을 지나게 될 거고 이 세 개를 찍어서 이런 곡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도 2, 3, 3, 2 이런 점들 지나게 될 거니까 이렇게 세 개만 찍고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번 그래프가 되겠네요. y는 x분의 6. 그래서 이때 여기 붙어있는 상수가 6이었죠. 이 a가 6이란 소리죠. a가 양수란 소리죠. 이거랑 똑같은 개형이 나왔네요. 똑같진 않고 비슷한 개형.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대칭 형태의 곡선. 그러면 이 절대값 a가 작을수록 좌표축에 가까워진다.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y는 x분의 2, y는 x분의 3, x분의 6이랑 x분의 9로 할게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은 평면 위에 그릴게요. 사실 그리기 전에 조금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절대값은 얘가 더 작죠. 여기에 붙어있는 이 절대값은. 그럼 결국에 이 그래프가 좌표축에 더 가깝게 이렇게 붙어서 가는 형태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 6이 지나는 점을 하나만 찍어본다고 하면 두세 개 정도 찍어본다고 하면 1, 6, 2, 3, 3, 2 이 정도 있겠네요. 반대쪽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 정도 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얘네를 찍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y는 x분의 6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x분의 9도 그려볼 건데 2를 집어넣으면 일단 이번에는 y는 9가 나오죠. 그러면 이쯤에 1,9가 하나 찍힐 거고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9가 나오는데 4보다 조금 큰 값이죠. 그럼 한 요쯤에 해볼까요? 2분의 9 그러면 2,2분의 9는 여기쯤에 찍히겠네요. 3을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3이 나오죠. 그래서 3,3 이쯤에 찍히겠네요. 그 다음에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번엔 마이너스 9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요 정도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4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니까 요쯤에 표시를 해보시고, 이렇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3을 이렇게 찍고 얘네를 연결하면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y는 x분의 9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네요. 파란 색깔 그래프가 좌표축에 더 붙어있는 형태네요. 그래서 결국에 절대값 a가 작을수록, 즉 여기서는 6이 절대값이 더 작았죠? 9보다 좌표축에 더 붙어서 이동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음수일 때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6, y는 x분의 마이너스 9, 얘도 마이너스를 위에다 붙여서 써볼게요. 이렇게 이 두 개를 그려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x분의 6이 이렇게 그려지면 마이너스 x분의 9는 이런 식으로 더 떨어져서 지나가겠죠? 이렇게 얘보다 얘가 더 좌표축에서 떨어져 있는 형태.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도 어때요? 절대값은 얘가 더 작죠? 근데 그래서 절대값이 더 작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6의 그래프가 좌표축에 더 붙어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거를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y는 x분의 a 꼴을 가지는 xy, 이거는 x를 양쪽에 한번 곱해본다고 하면 xy는 a,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xy의 곱이 일정한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에 a라는 어떤 숫자로.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을 이렇게 딱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직사각형의 가로는 x좌표가 될 거고 세로는 y좌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결국에 x좌표와 y좌표를 곱한 것과 같죠. 그 곱한 거는 a가 나오는 거죠. 결국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항상 a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 a라는 숫자가, 일단 a가 양수일 때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라는 숫자가 커지면 당연히 직사각형의 넓이도 커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렇죠. 이렇게 더 큰 직사각형이 그려지죠. 그리고 점을 어디에 잡든 여기에 잡아도 그렇고 여기에 잡아도 그렇고 여기에 잡아도 그렇고 항상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x좌표와 y좌표의 곱이 나오니까 항상 사각형의 넓이로 일정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각형의 넓이가 더 클수록 더 큰 직사각형, 더 큰 사각형이 그려져야 되니까 좌표축에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좌표축에 더 이렇게 붙는다고 하면 사각형을 그렸을 때 더 이렇게 작아질 거니까. 이거를 꼭 막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건 아니고, 이 위에 붙어있는 분자에 있는 상수값이, 이 상수값이 클수록 더 떨어진다. 이 축에서 이렇게 멀어진다. 상수값이 작을수록 축에 더 붙게 된다. 그게 왜 그러는지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음수일 때는 이제 반대겠죠. 이렇게 그리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사실은 이때는 x랑 y좌표의 곱이 음수가 나오겠죠. 여기에 절대값만 붙여주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고, 결국에 그 절대값이 크다는 말은 사각형이 크다는 말이고, 사각형이 크다는 말은 그래프가 축에서 더 떨어진 형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임의의 그래프를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다르게 그려볼게요.
이 주황 색깔 그래프와 초록 색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둘 다 반비례 그래프이고 주황색 그래프가 y는 x분의 a, 초록색 그래프가 y는 x분의 b 라고 나타내질 때 a와 b의 대소를 비교해 보라고 하면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a랑 b 둘 다 양수이고 그러면 b가 절대값이 더 큰 거죠. 좌표 쪽에서 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 값도 b가 더 크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이렇게 y는 x분의 a 그래프가 있었고 이렇게 y는 x분의 b 그래프가 있었다고 할게요. 이때 a와 b의 대소를 비교해 보라고 하면 이번에는 a가 b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좌표 쪽에서 더 떨어진 거는 b예요. 이 그래프예요. 그럼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보단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둘 다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고 있는 그래프니까 둘 다 음수죠. 음수는 절대값이 더 큰 수가 실제로는 더 작습니다. 그래서 대소 비교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음수일 때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내용을 봤는데 이거 대소 비교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수일 때 특히 주의하시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번이랑 6번 볼게요. 이제 응용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에 함수가 지나는 점을 알려줬으면 그 지나는 점들을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직접. 5번 볼게요.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고 있대요. 그때 이 a와 이 b의 값을 구해서 더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점부터 대입해 볼게요. 이 점은 둘 다 값을 알고 있으니까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점 2,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있으니까 x자리에 2, y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3은 2분의 a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양쪽에 1을 곱해주시면 a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시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6이라고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완전하게 찾았죠? 이 식을. 그러면 완전하게 찾은 식에 이번에는 얘를 대입해 주시면 b값도 얻을 수 있겠네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 b를 지나고 있으니까 x에 마이너스 1, y에 b를 대입해 주시면 b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나눈 거니까 6이 되겠네요. a 더하기 b는 그래서 마이너스 6에 6을 더하시면 되니까 답은 0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어려울 건 없죠, 사실. 지나는 점을 알려주면 그 점을 함수식에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1차 방정식 풀었던 것처럼 등식을 잘 변형해서 미지수 값을 얻어내시면 됩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얘는 이제 정비례 그래프가 되는 거죠. 얘는 반비례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얘가 이 반비례 그래프일 거고 이 직선이 이 정비례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점 A의 x좌표가 4래요. 근데 A라는 점은 지금 잘 보니까 이 직선과 이 반비례 그래프 곡선이 만나고 있는 점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A라는 점에서 x좌표가 4로 같았네요.
그럼 y좌표도 결국 같아야 되겠죠? 만나고 있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이 a의 x좌표를 이 식에 대입하면 y좌표가 일단 얻어지겠네요.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 a의 x좌표가 4이므로 4이고 y는 4분의 3x 그래프 위에 있으므로 x에 4를 대입해 주시면 y는 4분의 3 곱하기 4가 되니까 3이 되네요. 즉 a라는 점의 y좌표는 3이란 말이죠. A 점의 좌표를 다 찾았네요. 그러면 이 a라는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반비례 그래프인 이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a라는 점을 이 함수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결국에 모르는 미지수였던 a 값도 찾아지겠네요. 또 점 a가 y는 x분의 a의 그래프 위에 있으므로 x에 4, y에 3을 대입해 주시면 3은 4분의 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a는 양쪽에 4를 곱해 주시면 되니까 a는 3 곱하기 4, 즉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지나는 점을 알려주면 그 점을 함수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지나는 점을 5번처럼 이렇게 직접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찍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둘 다 이제 좌표 제대로 찾아서 대입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죠.